북한이 드디어 이제 핵실험 관련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 국무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고,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풍계리 이런 데다가 갱도를 파야 됩니다. 네. 최소한 10km 이상 갱도를 파는데 이게 2달 걸려요. 10kg를 파는데 2달? 네. 어떻게 해서 나온 계산입니까? 아, 걔네 굴착 장비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북한의 굴착 장비 수준을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직접 파보진 않았고요. 네. 그쪽에서 그동안 해왔던 갱도 구조가 어떤 형식이냐면, 그러니까 핵폭탄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깊이 파야 돼요. 근데 깊이 파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쭉 내리자. 수직으로 쭉 내리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북한은 이렇게 사선으로 팝니다. 그러니까 사선으로 파고 내려가요. 이걸 내가 왜 알고 있는 그러니까 거지? 어떻게 아시죠? 너무 신기한데 네. 마치 그 현장의 인부처럼. 네, 그래서 이걸 직선으로 파는 게 아니라 곡선으로 이렇게 돌려서 팝니다. 그냥 돌려서 파갖고 안에다가 핵실험하면서 그걸 이제 콘크리트로 이제 장벽을 쳐요. 그러니까 이게 빵 터졌을 때 그 충격에 의해서 이제 그 장벽들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갖고 깊이 안 파도 그 충격을 계산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실험을 합니다. 이제 왜 그런 거라냐면 이게 한 번 이런 폭발을 해버리면 그 사막 같은데 움푹 꺼지는 거 봤죠? 그럼 그 지역 자체를 못 쓰게 되거든요. 그쵸. 그렇게 되면 북한이 핵실험 할 때마다 수백 킬로씩 면적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런 방식을 안 쓰고 사선 경도를 파든지 돌아 나오는 방식으로 해갖고 이 가디 핵실험을 해요. 근데 이번 핵실험은 아마도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뭐 몇 메가톤이다 이런 규모를 키우는 핵실험이 아니라 탄두 소형화에 대한 실험을 할 거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탄두 소형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얹으려고 하면 탄두의 크기를 최소 2톤 이하 또는 500kg 정도로 줄여야 돼요. 핵탄두 자체의 사이즈를. 그래서 소형 핵탄두 실험을 하는 그 실험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갱도와 폭발력을 시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아까 얘기한 이 수직 갱도 아닌 이제 이 사선형 갱도를 통해서 그 실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 실험을 실제 실행을 해버린다 그러면 실제로 ICBM의 핵 무장 능력을 갖는 거기 때문에 미국하고의 협상은 없습니다. 미국이 그것까지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2달 안에 실제 할 건가 안 할 건가는 굉장히 외교에 있어서 우리나라하고 미국, 북한 간의 삼각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고비점이에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상 핵실험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죠. 실제 터뜨리는 게 아니고 모든 모의 수치를 실험, 그렇지. 다 넣어가지고 컴퓨터에서 터뜨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컴퓨터에서 터뜨린 모의 실험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 그 실험 데이터를 믿네 못 믿네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물리적인 실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실제적인 물리적 위협을 받는 겁니다. 미사일 능력은 이미 확인이 된 거니까. 네. ICBM이 있다고 미국도 인정을 한 바기 때문에 이번에 탄두 소형화 핵실험을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고비인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 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에 있어서 회복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돼지는 거예요. 북한은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실험을 강행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실험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되지 않아요? 북한이 냉정하게 그러니까 얘기해서? 지금까지는 북한이 핵실험을 6차례를 했지만 소형화에는 아직 실패했다라는 걸로 해갖고 미국도 자국 국민들을 달래고 있는 거야. 얘네들은 발사체밖에 없어. 네. 아직 탄도 소형화가 해갖고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북한 입장에서는 내가 탄두 소형화까지 다 갖춰서 실제적인 핵 전쟁 능력이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북한의 무력 시위하고는 차원이 다른 단계거든.
결국 이 실험을 성공하려면 미국하고의 관계는 끝나요. 대신에 러시아나 중국 쪽으로 아예 붙어버리는 결과를 아이고.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려면 미국이나 우리나 빨리 협상 카드를 2달 안에 내놓으라라고 하는 일종의 최후 통첩인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얘기가 되면 사실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핵사찰을 하겠다는 등, 유엔 안보리에 제소를 하겠다는 등, 이런 류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조용하네요. 아무 말이 없어. 심지어 언론 보도도 없어. 뭘 모른 게. 아니, 강력하게 그러면 대응하겠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아니 언론은 무슨 풍계리에 지금 시설 재가동만 했다고 하더라도 막 문재인 정부 때 3일 4일씩 단독을 맞아요. 써내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사진을 올려대면서 지금 이 핵폭탄. 자리에서 핵실험 한다 그랬어. 근데 난리 났었죠. 북한이 하겠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보도를 안 해요, 우리 언론은. 우리 언론이라고 하지 마세요. 외론들. 진짜. 북한이 한다고 IAEA도 발표를 하고 미국 국무부도 얘기를 했는데 정부도 조용하고요. 언론도 조용하고요. 이거 진짜 문재인 정부에서 했으면 진짜 하루 종일 난리 났을 거야 아마. 전쟁 난다고. 핵전쟁 난다고. 종편에서 하루 종일 막 틀었을 거고요. 정말 진짜 저는 진짜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너무 슬픈 사실 하나만 일단 고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위 정권을 잡은 지 한 달도 아직 안 됐습니다. 정말 시간이 이렇게나 길게 느껴질까요? 기레기들이 이렇게 외람이가 될 수 있었던 것들인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지랄 발광을 하던 것들입니다. 아직도 네. 민주당한테는 지금 발광하고 있죠. 이재명 그래서 진짜 의원한테는. 저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검찰 정상하고 나발이고 나는 언론부터 일단 때려잡고 보자. 이게 제일 시급하다. 큰일 난다. 정말 빨리 때려잡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당대표 만들어야 된다. 예, 다시 한번 그 생각이 듭니다. 기승전 이재명 당대표. 예. 네. 하여튼 핵실험 관련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국무부 안에서는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 북한이 핵실험하는 것 그 순간까지 용인하면서 일종의 협상 카드를 뒤로 미룰 거냐 아니면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11월 선거 때를 맞춰가지고 중간선거? 지금 중간선거를 맞춰갖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바이든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 할배가 미쳤나 봐.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봐요. 지금 빨리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무슨 분유 뜯어가고 60조 원 투자 유치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저렇게 미쳐 날뛰고 있는 북한에서 진짜 외놈 돈을 훅 뜯어다가 갖다 던져주든가 아니면 성렬이를 조져갖고 빨리 개성공단 열고 그쪽에다가 의료 지원부터 시작해갖고 인도적인 지원부터 빨리 시작해라고 하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바이든 행정부 안에서도 국무부 안에 매파들하고 비둘기파들하고 의견 조율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끌고 가는 입장이었어요. 취합회가 딱 끌고 가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내부 분란이 있어도 일단 끌려오는 모양새라도 취했는데 경우로 바뀌고 나서는 야 당사자인 한국도 안 하는데 이거 뭔데 이러고 이제 더 미국 내에서는 분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바이든은 거기서 그냥 BTS 만나고 Hey guys welcome 이러고 그래서 폭스뉴스 진행자한테 쳐맞고 욕 쳐듣고 욕 쳐듣고 괜히 그것 때문에 좋은 의도로 갔는데 언론 프레이 당한 걸로 해서 BTS도 이용당했다 소리 듣고 이런 거란 말이죠. 이게 진짜 너무 좀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잔뜩 뜯겼는데 정작 그 바이든이 뜯어간 것들이 미국 내에서는 미국인들한테 어떤 효용성도 못 가진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들은 일단 물가가 너무 올랐어. 물건 자체가 없어. 이거에 열받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뜯길 거는 다 뜯겼는데 정작 우리가 도움되는 건 1도 없어.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개사기를 당하고 있냐면 우리 외환 보유고가 경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무역 흑자의 무역액 증가는 그대로 있거든요. 5월 달부터는 통계도 안 나와. 이때쯤 되면 뭐 전년도 무역액은 뭐 얼마가 됐고 전월과 비교해서 얼마고 나와야 되는데 아예 그 통계 발표가 없어졌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내내 세 달마다 이거 또 복부시네? 또 신기록이네? 라고 얘기하던 게 4월 지나고 5월 달부터 통계가 지금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안 나온 상태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올해 우리 그 경기 발전에서 102하고 심지어 외환 보유고가 급속한 상황으로 줄고 있대. 그돈 어디 갔어요? 3개월 연속 감소. 너 어디 갔냐고 누가 왜 뭐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달러를 팔아갖고 어디 외국에 땅을 샀나? 대기업이 실제적으로 그 돈을 뽑아다가 어디다가 직접 돈을 집어넣나?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 우리 기업이 장부상으로 돈을 벌어서 우리 정부가 이 돈은 대한민국 거라고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아무도 달러를 쓴 사람이 없는데 네. 외환 보유고가 줄고 있어. 그게 가능해요? 그건 100% 장부 조작인 거지. 물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 거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언제 지금 달러가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고유가 정책 무너지고 국제적으로 페트로 달러 무너지고 나면 달러 효용가치 바로 급락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다 달러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러시아 루블로 지불해야 되거나 중국 위안화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페트로 달러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달러만 많이 갖고 있는 거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데다 투자를 하거나 금이라든지 뭐 유로라든지 다른 쪽으로 바꿔간다라는 재정 정책을 피해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외환 보유국이 세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마치 뭔가 우리가 적자를 내 갖고 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거든. 결과적으로 한 달 만에 김앤장이 그동안 준비되어 왔던 기업들 감세와 해외 자산들 빼돌리기 위한 본격적인 이중장부지를 시작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삼성공화국인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김앤장 공화국이야 이젠 또. 삼성은 돈주인이고 청지기는 김앤장이었고 이게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막아온 거예요. 민영화부터 소비자 물가 상승, 그 다음에 그 대기업들의 공정거래 관련한 이번에 이제 제가 제일 문제 삼고 있는 게 원가 연동제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한 달 만에 지금 다 무너진 거야. 기업들 외환이라든지 장부 투명성 공개, 정부 경제지표 공개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입 공개 데이터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게 지금 이제 댓글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 애청자분들은 다 아니까 미치고 팔짝팔짝 뛸 노릇이 하루하루가 지금 피가 바짝바짝 마른단 말이야. 이러다 정말 나라 큰일 나겠네 싶고. 근데 외람이들이 보도를 안 하고 기레기들이 보도를 안 하고 왜곡 보도를 하다 보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관심도 없고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먼저 알고 잘하시는 많은 분들이 화병이 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지금 돌겠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윤석열 테마주를 사야죠. 네? 김건희 테마주를 뭐라고요? 사야죠. 그건 네, 좀- 원희룡 집안이 사들이는 부동산을 따라 사야죠. 네.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만 눈 뜨고 당할 수 없잖아요. 저렇게 헤쳐먹는데 우리도 부스러기라도 좀 챙겨야지. 이런데 이게 송작가 TV 아니면 누가 해줍니까? 분노만 하면 뭐 할 거야? 막을 방법도 없다 그러면. 막으려면 이재명 당대표 세워야 되는 거고 저들이 저지르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 우리도 빨대 꽂읍시다. 네, 그리고, 라는 네. 생각이에요 저는. 언론 개혁이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개혁은 너무 그래도 저기 개선의 가능성이 개선의 정의 보일 때나 쓰는 단어가 개혁이라는 단어고요. 지금 언론은 때려잡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살시키고 네. 제대로 된 언론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큰 집이죠. 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우리 몰라 모른다고 우리를. 열린 공간 TV가 진행하고 있는 진보 포탈. 근데 좀 기대가 너무 부끄러워. 큰, 그러지 마. 세우잖아. 우리 세우잖아. 야, 이재명 의원은 우리 아냐? 몰라도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잖아. 아무리 열린 공감에서 우리를 몰라도 우리는
스스로 자매 회사로서, 네, 체인점으로서 역할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알아주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하는 거죠. 네. 뭐 알아주기를 뭐 원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거기에 우리가 인증받아야 그냥 돼요? 하는 거죠 뭐 어떻게. 아 유기농 인증받아야 돼요 열봉에? 뭔가 한 몫이라도 좀 같이 나누세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런 목적이었네. 의미지. 그게 어? 목적이었어. 진보 포탈 시작되면 저희도 열심히 할게요. 네. 정말 아, 진보- 송작가 TV도 살려주세요. 송작가 TV 뭘도 끼워주세요. 뭐 진보 이런 포탈 얘기가 되면은 네. 숟가락 얹으려고 들고 있는 거죠. 세요의 깊은 모심이야, 세요의.